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손흥민 선수가 레비 회장이 이 토트넘의 떠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레비 회장 때 가장 좋은 영입이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떠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레비 회장도 토트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외신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테이크오버 레이티스트. 토트넘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토트넘의 기본적인 가치는 40억 파운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금액인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토트넘이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은 not for sale, 판매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글들을 좀 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토트넘이 진짜 not for sale인가 아직 알 수가 없다. 현재 토트넘의 CEO를 맡고 있는 비나이 벤타케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토트넘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루이스 패밀리, 이쪽에 이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거대 잉글리시 클럽 중에서는 판매되거나 구매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매매가 없는 유일한 클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첼시가 과거에 판매자로 이제 올라왔을 때, 첼시를 판매하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100개 이상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영국 축구에 대한 투자의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황인데, 레비 회장이 이제 떠나면서, 혹은 이제 보드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토트넘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토트넘의 40억 파운드 밸류, 이게 이제 거의 유로로 치면은 50억에 가까운 거죠. 이 정도의 밸류가 지금 리얼리스틱한 거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 맞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스포츠 팀들 중에 가장 비싼 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팀은 사실은 LA 레이커스입니다. 올해 이제 74억 파운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어떤 리포트에서는 토트넘이 한 31억 파운드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빚을 제외하면은 그러면 한 23억 파운드 정도에 판매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뛸 수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꽤 큰 팀 중에 하나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토트넘은 EPL에서 몇 안 되는 2부 리그로 강등된 적이 없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1부에 계속 있었던 팀이고, 지난 시즌에도 강등 당할 뻔했지만 여하튼 17위로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토트넘의 DNA 안에는 일단 강등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게다가 사실은 그렇게 주급이 높은 편도 아닙니다. 다른 빅클럽들이 쓰는 것에 비해서 말이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29억 파운드를 1년에 쓰고 있는데,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6억 파운드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억 파운드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죠.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부 어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판매되는 그런 가능성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을 소유하고 있는 건 누구냐? 애닉이라는 회사가 이제 86.58%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3.42%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소유가 되고 있는데, 조 루이스와 가족들, 이 대부분의 애닉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레비와 그의 가족이 30% 정도, 이 86.58%에서 한 30%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일단 다니엘 레비 회장 체제 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벤테카샴 회장 체제로 돌입하고, 그리고 레비는 내려왔습니다. 아예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인데, 레비가 아직도 힘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애슬레틱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레비가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꽤 많이 얻었는데, 근데 팬들은 더 많은 승리를 원하고 있다. 루이스 패밀리 쪽의 측근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죠. More wins more often. 더 많은 승리를 더 자주 따내야 되는데 이게 팬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부진에 관련된 이슈로 떠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그래서 결국에는 24년 동안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이번에 떠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지만 왜 그렇게 비싸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비싼 팀이 된 이후의 배후에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로파 우승을 해준 게 지금 토트넘의 어떤 명맥을 사실은 목숨줄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도 맞고, 아시아 쪽 마케팅이나 전체적으로 클럽이 성장하는 그 모든 지난 10년의 과정,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함께 했죠. 실제로 제가 챗 GPT한테 이런저런 걸 좀 물어봤는데, 손흥민 선수 토트넘 합류 전과 떠난 시점 사이에 토트넘 구단 가치가 얼마나 변했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5년 8월 28일 이때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토트넘의 연간 수익은 2억 5,750만 유로 정도이고 유럽 클럽 중 12위에 해당됐다. 그리고 애닉이 토트넘의 지분을 인수하던 초기, 그러니까 이게 1998년인데 손흥민 선수 이제 합류하기 훨씬 전이죠. 클럽 가치는 한 8천만 파운드 수준이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13억 파운드, 18억 파운드 사이로 급등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가고 막 리그 2위까지 하고 막 이러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는 손흥민 선수의 합류 이후 토트넘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냈던 2025년 여름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딱 떠났을 때 토트넘의 가치가 3.3 빌리언, 그러니까 26억 파운드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융업계에서 일부 투자 논의에서는 최대 50억 파운드까지 평가가 된 적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저희가 봤던 기사에서도 한 40억 파운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현실적인 가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합류하고 꽤 가치가 올랐던 이때도 13억에서 18억 파운드 정도였는데, 지금 논의에서는 50억 파운드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거의 뭐 몸집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난 거죠. 게다가 이제 19년도에는 토트넘이 새 구장을 갖기도 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도 예전 거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 손흥민이 떠나고 있던 이 시점에는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거의 제대로 된 상황이고, 비즈니스는 레비 회장 덕분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가 있던 이 시점에 사실은 거의 뭐 엄청나게 천지개벽할 변화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 토트넘에 성장하고 그리고 레비 회장이 떠나는 이것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낄지가 또 짐작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니엘 레비 회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믹스존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s not the right place to be talking about the departure of my chairman. My chairman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토트넘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 I think he deserves more than just me speaking here. 여기에서 그냥 내가 뭐 이야기하는 정도의 어떤 언급하는 정도 이상의 사실은 좀 치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천사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ook, he was there for 25 years. 거기에 25년 정도 있었는데 I think he did an unbelievable job.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에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I'm really really grateful for what he did for me. 그가 나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EPL에 와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사실 토트넘의 레전드라기보다는 지금은 EPL의 레전드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손흥민 선수가 떠난 다음에 EPL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하는 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모두에 대해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든 욕할 수 있지만 손흥민에 대해 욕할 수 있냐. 타 팀 팬들도 심지어 뭐 아스날 팬들도 손흥민을 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비 회장이 떠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토트넘으로 데려오는 어떤 결정을 해준 이 레비 회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고마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물론 손흥민 팬들인 저희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거의 뭐 손흥민 선수의 모래지옥 같은, 개미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의 그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표팀. 근데 more than a coach, 그냥 단순한 코치 이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함께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he helped me to get where I am today.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가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사랑을 끌어내가지고 사실은 나를 이끌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도와줬다. We started together when I was 23. 23살일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떤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감사하다.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만난 지난 어떤 인연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레비 회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레비 회장도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왜냐면은 레비 회장이 지금까지 영입했던 모든 사이닝 중에 탑 10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영입 10개와 가장 안 좋았던 영입 10개를 꼽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1위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굵직한 이름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위에 델리 알리. 뭐 알리는 사실은 약간 원타임 원더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69경기에 67골을 넣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인 것은 맞죠. 그리고 이제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백작이라고 흔히 불리는 베르바토프, 그리고 휴고 요리스, 로비 킨, 저메인 데포, 라파엘 벤데바르트, 크리스티안 에릭슨, 루카 모드리치, 굵직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모드리치 정도 되면 이제 전설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릭센까지는 사실 토트넘의 레전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드리치 정도 되면은 굉장히 약간 레전드 스테이터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일은 뭐 토트넘에서 거의 신적인 추앙을 받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의 토트넘 팬들에게도 사실은 베일은 엄청난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1위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e of the best Premier League forward players.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 Last decade. 지난 10년을 딱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without a shadow of doubt, a true Tottenham legend. 이거는 뭐 전혀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without a shadow of doubt, 일말의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토트넘의 레전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가 17년 만에 토트넘이 메이저 트로피를 들 수 있도록 유로파 리그 들어 올린 거고, 그리고 케인이 떠났는데도 그걸 해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 great player, 대단한 선수, a great guy, 대단한 사람이고, an incredible Levy signing, 레비 회장의 그 사이닝 중에서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이런 뭐 더 있겠습니까? Honorable mentions, 뭐 이제 더 이야기할 만한 선수 중에는 뭐 베르통원, 토비 알더바이어트, 무사 덴벨레, 카일 워커 이런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뭐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1위 자리는 확고부동하다. 참고로 이제 최악의 사이닝에는 이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예상 가시지 않습니까? 1위 탕비 은돔벨레였습니다. 진짜 최악이었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레비 회장에게 해준 것도 엄청나고, 그리고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좋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들을 인터뷰를 하면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지금 한국 팬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외신에서는 레비가 떠난 이후에 과연 토트넘이 팔릴 것인가, 더 나은 어떤 자본에 인수될 것인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몸담았던 클럽인 만큼 저도 좀 지켜보게 되는데, 토트넘이 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굵직굵직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레비 회장의 퇴임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관련된 최신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